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재테크란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금융상품 등의 투자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보고 낭패를 입기 십상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 원리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단어적 의미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토지와 그 부속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땅 등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아파트에 대한 지식부터 늘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익숙해지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데 실거래가 신고제로 시세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이므로 아파트의 시세 흐름을 알기가 쉽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부터 알고 그리고 자기가 향후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파트 시세라는 것이 지역별, 단지별, 층별, 방향별로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냥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그러한 시세의 변화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부동산도 주식시장처럼 가격의 상승 하락 형태를 보이고 주식마다 가격이 틀리듯 아파트도 다 가격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은 사자가 많으면 오르고 팔자가 많으면 내립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내립니다. 지금은 모두 혈안이 되어서 아파트를 영끌 투자를 하지만 사실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시장이 침체해서 미분양이 속출했었던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름에 필요한 밀짚 모자를 겨울에 구입함으로써 제일 싸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도 침체기에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판단의 기준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재화이든 간에 사자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팔자가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경제가 좋아지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사자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거나 규제가 이렇게 많아지면 또 그렇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사자가 많을 때 덩달아 정신없이 사게 돼서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반면에 팔자가 많아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사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오히려 집을 싸게 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의 그 분위기를 보면 과연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달은 차오르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르는 법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되면 통화를 흡수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아마 그때쯤이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거나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 개발을 통해 실제로 새로운 물건이 공급되면 가격이 아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었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가 관건인데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 지역적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일단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향후 개발 계획도 없고 아파트 시세가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아니면 인근의 혐오 시설이나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싸다고 그냥 매수하면 가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 매물 동향과 시세의 변화도 관심 있게 봐야 하지만 이런 평형별 흐름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1인 2인 가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대형 평수보다는 그 소형 평수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형 아파트가 상승을 하다 보면 대형 평수가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갭 차이가 크다면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의 그러한 브랜드도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소위 메이저 브랜드의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률이 소형 건설사 시공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최근 또 그리고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분양권도 이렇게 주택수로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또 매물로 나올 수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 단기 투자로 자금이 급한 사람들의 매물이 소화되게 되면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상승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시세를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위에 열거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세의 변화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눈여겨 보면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의 감을 키우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음으로써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그 기초 워밍업을 해본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